네, 강경화 장관 후보자 금명간 말 그대로 오늘 내일 사이에 임명이 될 듯하다. 될까? 뭐 이런 주제거든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채택을 요구한 시한 바로 오늘입니다. 네, 오늘까지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법적으로는 오늘 이후에는 이 강경화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문 대통령이 그제 직접 밝힌 장관 인사 방침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콕 집어서 의미한다고 저희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요, 특히 이 말에 이어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극찬을 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야3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서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발언의 의미를 보면 결국 임명하겠다,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에 이제 청문 보고서가 도착 안 하면 내일 정도에 아마 임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올 리가 없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임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협치가 이제 좀 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고.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를 해보면 청문 보고서 채택은 국회가 할 일이잖아요. 거기에 청문 보고서에 이 후보자가 이러이런 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네.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채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원칙을 얘기한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하는 이런 청문 보고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임명하지 말아달라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여야가 서로 논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청와대에 보내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그걸 보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안 하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당이나 야당이 뭐 공격하고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절차인 거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아마 내일이나 뭐 모레쯤에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보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수보회의, 수석 보좌관회의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저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국민의 뜻, 이게 바로 여론, 더 쉽게 말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의 국정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6월 첫째 주에는 84%였고요. 6월 둘째 주에는 82%. 조금 내려가는 듯 하더니 바로 83%로 올라갔습니다. 네. 자, 저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보고도 받고 흐름을 알 테니까 저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온 게 일부 있는데 한 56%가 또 뭐 가까이가 괜찮다 이랬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여론조사도 갤럽 외에 다른 것도 좀 같이 인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예. 또 하나는 청문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국회에 협치를 구하는 거죠. 들어보고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세웠던 5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5대 원칙 안에 강경화 후보자는 여러 부분에서 결격 사유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론의 목소리에 힘입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세웠던 5가지 원칙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참 이상하다고 하는 국민들도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운 5가지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을 세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있었는데 야당의 협치를 요구하는 대통령께서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 청문회의 취지에도 반하죠. 그리고 본인의 5대 원칙에도 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가장 중시하는 대통령의 모습치고는 조금 이상하다, 의아하다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강경화 후보에 대한 얘기가 제일 길잖아요. 일기 지금 청문회를 받은 인물인데 네. 이게 채택이 안 되고 질질질 끌린 사이에 지금 후속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청문회 전에 지금 류호혜 대변인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가 됐었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는 야당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위장 전입은 문제가 있어요. 5대 비리에 걸려요. 네. 처음에 청와대가 미리 밝혔고 본인도 사과를 했어요. 이화여고 관사.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관사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학교가 해명해야 되는 일로 갔어요. 개인은 나는 이 주소지의 주인이 누구지 몰랐다 상황에 현재까지. 남편이 또 잘못 네. 대답했다. 그리고 나머지 세금 탈루 뭐 딸 이거 등등은 다 남편의 문제다. 우리는 독립경제다. 이게 네. 또 여성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일으켰죠. 친정부모를 내가 부양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야당 의원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어요. 아 남편분이 자유로운 영혼이시군요. 남편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정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리는 위장전이 하나인데 그 대신 야당의 청문회 이후 기류는 사드 문제 답변이 제대로 안 됐다. 역량이 문제인 것 같다. 이제 그렇죠. 도덕성 문제는 넘어가고 역량이 문제인 것 같다는데 이 대표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여객선 선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모함 함장으로는 안 되겠소. 그런데 항공모함 역대 함장들이 적임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10명의 그러니까 전직 외교장관 10명. 예. 보수 진보 정권을 망라하고 여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보스턴에서 이 언론과의 통화로 나는 찬성이다. 적임자다. 그러니까 역량 문제는 전문가들이 지지를 표현한 상황이라 애매해졌고 국민 여론은 다소 어쨌든 괜찮겠다가 높다. 그럼 이 다음에 공이 누구한테 있냐면 인사권자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시켜봤을 때 못하면 인사권자가 책임지고 네. 경질을 하든가 잘하면은 박수 쳐주고 계속 독려해 주든가 이제 인사권자의 책임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규 위원장 강행 때 자 국민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이게 그대로 적용될 거고요. 네네. 내일 오전이냐 오후냐의 문제지 임명 소식은 바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일요일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내일 오전이냐 오후야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강경화 후보자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어제 출근길에는 겸허한 마음으로 있다 이렇게 짧게 답변하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문제는 강경화 그 후보자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퇴로를 끄는 것이죠. 뭐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는데 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다시 한번 물러선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경화 후보자 그 임명은 뭐 기정사실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토요일 아침이니까 스포츠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지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네. 대단히 높은데 최근에 그 청와대의 대통령 워딩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날 대수보에서 그 국민의 뜻, 뭐 여론조사로 추정되는 그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이런 등등. 그 다음에 그 박수현 대변인 그 청문회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네, 그다음에 네. 최근에 이제 대북 메시지도 미국의 어떤 여론과 좀 어긋나는 문제. 이 문제는 뭐냐면 절정의 스포츠 보스들은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진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UFC나 이종격 투기에도 효더라도 인터뷰했을 때 보면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골프도 힘 빼고 쳐야 그렇죠. 빠지는 모든 거고요. 스포츠가 예.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굉장히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유연한 스윙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통령 메시지는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굉장히 든다. 네. 이 지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87년 현행헌법 하에 수많은 정권들이 거쳐갔지만 초반에 60에서 80은 다 유지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 박근혜 정부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기결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도가 높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선순환적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 지지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겠다.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역풍이 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청와대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강경화 후보자를 이렇게 임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좀 짙어지자 야당들의 입장, 특히 보수 야당들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원내 2, 3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국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강경화 후보자를 당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행위다. 이것은 어쩌면 신국정농단이 아니냐. 독선과 독주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고. 네. 네, 류 교수님, 지금 야당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계속 이렇게 하면 전국이 파국을 맞을 수 있고 독선과 독주를 하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게 참 이게 애매한 질문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여론조사 받아봤냐고 하면 안 받아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물론 제가 그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갤럽 외에도 몇 가지의 여론조사를 함께 딱 제시를 하면 좀 더 공감을 얻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행할 경우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워딩은 옆에 소장님들 말씀하셨지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지금 아주 싫어하는 대통령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네. 그것은 피해야 할 바로 지름길입니다. 네. 자,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 또 안경환 후보자의 문제, 야당들의 반발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이 주말을 넘길지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보도해